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장입니다. 1952년 9월 사상창간호부터 1970년 사상계가 폐간될 때까지 모든 내용을 소개시켜 드릴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52년 10월에 발간됐던 사상 두 번째 책에 대해서 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의 원시 민주제와 그 변천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작성자는 이병도라는 사람인데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이병도에 대해서는 사상 창간호 글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데 어느 민족사회를 막론하고 원시 시족사회에 있어 이미 민주적인 제도가 행하였으니 그때야말로 계급과 빈부의 차가 없고 모든 것이 민주적이어서 수장의 선거 또 타족과의 투쟁 기타 중대사를 조건 전체의 회의에서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옛날 유가들은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선왕의 정치를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어 거기에 복귀하기를 상습적으로 부르짖었다. 역사상 그 정치가 실제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별 문제로 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그 전설적인 왕 요순제 뭐 이런 왕들이 있죠. 유가는 그런 사람들의 정치로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하고 실제로 요순제 등의 전설적인 황제가 있었느냐는 별 문제로 하고 상고로 올라갈수록 어쨌든 인간의 인지 즉 인간의 지혜가 단순하고 풍속이 소박하고 원시민주제 색채가 농후하였던 것은 사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대 사회는 역시 시족 중심의 촌락 중심의 사회로 일종의 윤리 공동체를 이루고 개개인이 전체를 의식하고 개인의 그것을 희생하여 협동자치의 정신이 상호간에 농후하였다. 우리의 원시민주제는 역사적 자료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이 생략되어 있어요. 역사적 자료가 뚜렷하지 않지만 전설, 민담, 언어, 기타를 통하여 충분히 파악되거니와 외래문화의 억센 영향으로 차차로 그림자를 간추게 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시족, 부족 사회를 거치면서 각 부족, 각 시족, 기타 동맹체에는 회의기관이 있어 선거나 쟁의, 기타 중대사를 토의 결정하였던 것이다. 삼국유사의 서벌 6촌의 장이 이때 서벌은 서라벌이 되겠죠. 각기 자제를 이끌고 인데 이때 자제는 이 시족사회에서 시족원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천암상에 대회하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연천암상 이 연자가 여러 형태의 그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자로도 발음되기도 하고 또 연자로도 발음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정확하게 저는 그냥 연천암상 이렇게 씁니다. 어쨌든 큰 바위가 되겠죠. 그냥 단순한 큰 바위라기보다는 어떤 바위를 신성시하는 어떤 장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대회하여, 대회는 크게 모여 이런 뜻입니다. 크게 모여 육촌을 통솔한 할 군장을 구하여 혁거세를 추대하였다는 기록과 가락의 구간, 이게 구촌의 장들입니다. 이 가락이라 그러면은 가야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이 구간이 중서 2300인으로 더불어 마침내 수로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또 삼국유사 남부여조에 이 남부여는 백제를 뜻합니다. 남부여조의 사비부건에는 이 사비는 오늘날의 부여를 뜻합니다. 사비부건에는 정삼이라는 바위가 있어 국상을 선임할 때에 이 국상은 나라의 재상이죠. 재상을 선임할 때에 거의 오늘날과 같은 투표 형식을 취하여 가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름 밑에 날인 밀봉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다.
고대 집회 장소로서 오늘날 우리 민속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원시민주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동네마다 정자나무라는 것이 있고 실제 전라도 지방에는 동네마다 모정이라는 건물이 있어서 휴식, 한담 혹은 회의, 기타, 소유, 이때 소유는 같다는 뜻이 아니고 여유있게 대화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소유하는 일이 있다. 전국에 있던 정자나무 밑과 모정은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집회 장소의 하나로 가장 보편적이었음을 주의해야 된다. 그만큼 원시민주제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정자나무 및 모정의 원래 명칭은 무엇이었던가? 이 정자나무 밑은 이제 원본에 이 사람 원본에 그냥 정자나무 밑 이렇게 돼 있고 모정은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로 되어 있는 이것이 원리 명칭은 무엇일까? 현대 국어로 촌락을 마을 혹은 모을 혹은 말, 몰 또는 마슬이라고 하거니와 한자의 모정은 마을의 훈독 표현이다 라는 게 이제 생략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양서 신라전에 건모라는 이 건모라가 한자로 이제 건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서 신라전에 건모라는 큰 모루 그 다음에 큰 몰, 큰 마을을 뜻하는 것의 한자식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천, 암상, 정삼 등의 후신인 관아를 국어로 또한 마을이라고 하여 관아에 가는 것이라든지 관청에 출근하는 것을 마을 간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여기 지금 연천, 암상, 정삼 등의 후신인 관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천, 암상이나 정삼에서 한 지역의 어떤 행정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정의 어떤 기능이 이게 후신으로 남아서 관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아라는 한자가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마을에서 왔다라는 거죠. 마을의 한자식 표현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관아에 가거나 관청에 출근하러 갈 때 마을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소의 원명이 마을, 모을 혹은 모루이었는데 이 집회소를 중심으로 한 집단까지도 즉 촌락까지도 그와 같이 드디어 마을로 일컫게 되고 그러니까 마을이라는 것은 원래 앞에서 설명했던 그 시족이나 부족이 모여서 회의하던 그곳을 마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관청 이름으로 관아, 한자로 관아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집회소에 집회 모여서 회의하는 마을이라는 말의 의의 범위가 더 이상 집회소에 머무르지 않고 그 집회소를 포괄하는 그 촌락 전체를 명칭하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게 됐다. 이런 의미로 적혀 있습니다. 요컨대 마을은 촌 집회소의 명칭도 되고 동시에 촌락의 호칭도 된 것이니 집회소를 민회로 볼 때는 그럴 때는 이 마을은 마치 고대 아데나 이건 아테네입니다. 아데나나 로마 게르만 사회, 영국 또 옛날 몽골의 민주적 집회와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묶어 말하면 우리 고대 사회의 기저를 이루던 것은 시족 중심의 촌락 공동체로서 각 공동체 내에는 공동 소유의 산림, 목장, 농지가 있어 촌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 작업을 행하고 또 거기에는 촌집회 사무소, 총사무소가 있어서 선거에 의해서 촌장 이하 역원을 두고 회의에 의해서 행정을 운영하는 자못 민주적인 제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원시민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원시민족 사회에도 널리 공통되는 제도이며 또 그 제도의 유풍이 오늘날에까지 남아 있어
지방자치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모방 채용한 것은 고려시대부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역사학자 이병도는 우리나라의 원래의 모습을 사만과 신라에서 찾고 있습니다. 고려 이후부터는 중국의 관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일반화, 고착화됐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원래 모습을 좀 알려면 확실한 기록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삼국가 남아있는 사만이나 신라를 기준으로 밝혀야 우리 민족의 원래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죠. 이 사람은 단군 신화를 역사로는 보지 않습니다. 역사로는 보지 않고 대신에 이 단군 신화는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을 더 높이고 자주정신을 이게 부추기는, 앙양하는 그런 형태의 신화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역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때문에 이병도가 바로 일제에 협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친일파로, 좌익단체에 의해서 친일파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한 역사가의 역사관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또 앞에서 사상계 창간호에서 이병도가 직접 글을 쓴 단군 신화에 대한 글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글도 한번 설명해 놓은 그 글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중국 제도를 거의 그대로 모방 채용한 것은 고려시대부터다. 이렇게 적고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시민주제의 중요 요소는 중앙과 지방을 통하여 흘러 종종 형태의 조직과, 이 종종 형태라는 표현이 이 당시 글에는 꽤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각종 형태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시민주제 중요 요소는 중앙과 지방을 통하여 흘러 각종 형태의 조직과 제도와 민속을 이루어 왔었다. 고려의 도병마사, 근조선의 비변사, 또 향촌 자치제에 있어서 사마소, 유양소, 그 후신인 향청, 향약계, 동계 두례 등등과 같은 것이 그러한 유이다, 그러한 종류다, 이런 뜻이겠죠. 지금 제가 이 논문을 상당히 압축해서 좀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 사상의 논문을 설명을 드릴 때는 제 의도가 들어가게 요약은 하지 않습니다. 요약은 하지 않고 압축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게 이 논문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뜻이다라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요약하는 게 아니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글 그대로 보고 스스로 이런 거구나 판단을 그래서 판단하도록 전체 글을 어떤 의도에 의해서 요약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줄여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처 이게 지금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는 내용도 많은데, 이 논문에는 둘에 있죠. 둘에. 이 둘에가 어떤 원시민주제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통일신라, 신라의 화백제도가 민주제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자세하게, 또 퉁구스족이 우리나라의 그 마루 있죠. 마루, 대청마루, 그것과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어떤 집 구조라는 걸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뭐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와 퉁구스 계통이 원시민주제 개념을 기본으로 했을 때 유사점이 많다, 뭐 이런 내용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원시민주제라는 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 의견인데요. 이병도가 지금 6.25 시점에서 이런 거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당시에 외래에 의해서 민주주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래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민주적 제도와 크게 어긋나지 않은 민족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런 논문을 통해서 말함으로써 우리가 이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어떤 그러한 의도를 갖고 적은 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1952년 창간호 두 번째 권, 10월호 첫 번째 논문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족과 윤리라는 논문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